오후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손종학 교수입니다. 오전 섹션이 매우 늦어진 관계로 저희들이 약간 타이트하고 그리고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오전 주제에 이어서 ES 시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서 제3, 4, 5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우리 허종열 서울교대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잠시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 분 발표, 세 분 토론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40분까지는 못 땡긴다 할지라도 한 20분 정도라도 땡겨서 뒷분들에게 조금 여유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발표자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좀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분들도 5분, 7분을 넘어서면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자로서 이렇게 강권을 드리니까 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3주제. 초, 중, 등 ESG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허종열 교수님께서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교대 명예교수 허종열입니다. 2008년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를 창립해서 초대와 2대 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그 함께 연구한 이선영 박사는 제 제자입니다만은 같은 영역의 연구 전문가이며 현재 서울교대 법과인권연구소 사무국장 겸 현직 초등학교 중견 교사입니다. ESG 교육은 우리 법과 인권 교육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기회를 우리 학회에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맡은 주제는 ESG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2022 개정 사회과 과학과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환경교육, 생태교육은 그동안 강조해왔지만 여기에 S와 G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ESG 교육은 없습니다. 생소하다시피 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아직 이 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이 된 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발표문의 참고문헌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작년에 남성안 외에 ESG와 기업가 정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탐색 연구,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한 건의 그 논문을 찾았을 뿐입니다. 본 발제 논문을 작성하면서 초기에 관련 선행 연구 문헌을 찾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의 ESG 교육 관련 연구로는 오늘 발표하는 것이 아마 초기 단계 연구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본 발표 내용은 주로 이선영 박사가 준비하고 저는 전체 논문 구성의 틀에 대한 조언과 ESG 학회와의 교신자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박사께서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시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현장 체험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본 발표 내용 중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발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과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잘 정리해서 이 박사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늘 내용의 구성은 서론에서 요즘 ESG에 관한 관심이 핫하다는 거, 그 다음에 ESG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론합니다. 본론에서는 ESG의 개념과 구성 영역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소개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ESG 관련 내용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증거로서 ESG 교육의 개념과 그 요소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ESG 교육의 개념에 준거해서 2022 개정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사회과 과학과의 교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에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ESG에 대해서 저도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제가 PPT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첫 장면이고요. 초중등 학교에서 ESG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표지고요. 여긴 지금 ESG가 우리 이 사회 핫 이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시아 타임즈에서도 뭐 관련된 기사가 나고 진천군에서 ESG 선도 도시를 선포했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 신문을 보는데 ESG라는 단어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계에서도 ESG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초중고등학교도 ESG 실천한다 그러면서 생태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21년도에 교육부 환경교육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ESG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경영과 또 ESG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은 현재 청소년긴 학생들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이 ESG에 대한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ESG의 개념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아주 잘 정리한 것이 있어서 그 표를 그대로 받아온 것이죠.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더 깨끗한 환경 경영과 더 따뜻한 이해관계자 경영, 더 정직한 윤리 경영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요한 개념 요소들이 있는데요.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또 요소들 간의 영역 요소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에 관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G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외국에서도 ESG 교육과 교육의 통합이 기후변화비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그 과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SG 교육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행연구로서 남성한 외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소통과 책임, 투명성, 문제 해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에서 라이크 그린이라고 하는 ESG 교육 프로그램을 이걸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일단 개발은 하고 보급은 하되 기업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에서 홍보 차원으로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활용을 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ESG 교육에서 어떤 요소를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하나의 선행 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속 가능한 사회, 에너지, 생물 다양성, 차세대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네요. 이건 초등학교용이고 중학교에서도 이제 ESG 교육과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지속가능사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생략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고등교육에서 다뤄야 될 ESG 교육 요소로서 환경 분야에서 에너지, 사회 부분에서 연대, 다양성, 평등, 지배구조에서 지속 가능성 교육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전종희 한성운의 작년도 연구에 의하니까 강원대, 동아대, 건양대, 서울예대 등에서 ESG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대학들에서 다루고 있는 ESG 요소와 학습 주제들입니다. 생략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번에 이선영 박사가 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이 초중등 학교에서 ESG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를 해내는데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앞에 본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보면서 또 ESG의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 논의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환경에 관련해서 7개, 사회와 관련해서 5개, 지배구조 관련해서 5개로 정리를 했어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물, 모두를 위한 에너지, 생물 다양성의 이해 및 중요성, 친환경, 인공지능과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고, 사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요번에 우리 학회의 주제가 휴먼 디그니티스로 ESG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인간 존중, 빈곤 퇴치 및 양질의 교육, 사회적 문제 해결, 지역 탐색 및 지역의 문제 해결, 사회봉사 및 사회적 가치 추구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봤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 국내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창업, 기업가 정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ESG 관련 그 교육 내용을 발췌내는데 중구를 지금 여기 제시한 요런 그 틀 말고 또 이것을 줄인다든지 또 넓힌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안이죠. 그러나 요번 연구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2022 사회과 교육과정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발췌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이제 초중등 교육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2022년까지 개발을 했고 24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사회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 영역부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아까 조금 전에 그 중고로서 제시한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ESG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한 것이고 오른쪽은 이미 저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 책을 보시면은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달성해야 될 그 영역의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을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자연의 재해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오늘날 중요한 사회 문제에서 사회 문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해한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 이런 걸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ESG의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런 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연구자가 관련시켜 본 것입니다. 예, 우리 교육과정에 ESG 명시적인 개념은 없지만 지금 와서 찾아보니 ESG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들을 ESG의 환경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초중등의 사회과 교육에서 환경 요소와 관련해서 ESG와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초중등만 다루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물자는 초등학교만 다 다루고 있고 하는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생물 다양성의 의미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 이 초중등의 사회과에서 전혀 언급 안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우리 이선영 박사님 이렇게 봤고 또 인공지능과 환경에 관해서도 아직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부분, ESG 사회와 관련해서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빡빡하게 성취 기준들이 다 관련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끝에 가서 중간에 빈곤퇴침 양질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사회봉사 및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해서는 중학교에서만 다루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사실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 관점에서 성취기준서에 관련 내용 분석하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버넌스에 대한 이해 자체가 널리 인식이 안 돼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보입니다만은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부분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다루고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창업에 관련해서는 중학교에서만 다루고 있다. 기업과 정신과 관련해서 고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ESG의 사회 내용 요소가 사회과에서는 이 보시는 대로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 지배구조 내용은 가장 적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와 관련해서는 이건 역시 과학 지식 이해 과정 가치 태도가 ESG 교육과 굉장히 관련이 높은 것이죠. 전체적으로서는 과학과에서는 ESG 중에 E 환경 부분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다뤄지질 않고 있다는 부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학이라서 그런지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다뤄지고 있는데 2022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언급이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해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빠졌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SG에서 S와 관련해서 그 앞에 우리가 중고로서 제시한 그 틀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학과에서는 이게 과학이다 보니까 사회와 관련돼서 사회적 문제 해결 부분에서 이제 관련 성취 기준을 두 가지 언급을 하고 있을 중학교를 빼놓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과학과에서는 ESG 교육의 내용 요소는 환경이 치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된다고 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ESG가 아직 교육 현장에서는 생소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ESG는 단순히 기업들의 책무나 그런 것이 아닌 미래 사회를 바꿔갈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ESG 교육에서 뭘 꼭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꼭 가르쳐야 하는 ESG 교육 내용 요소를 종합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을 일단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 7개, 사회 5개, 지배구조 5개로 정리를 해봤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2022 개정사회과 과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는 사회, 과학과는 환경 내용 요소의 치중에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에서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고 있어서 고무적인 결과로 보여지지만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지배구조의 내용이 다뤄지긴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덜 중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더 연구를 해서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 이선영 박사의 연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ESG 교육의 내용 요소가 과학과나 사회과에 골고루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나름의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저 나름의 이제 생각은 ESG 관점에서 사회과와 과학과를 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ESG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그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24년부터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차지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24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중간에라도 ESG 교육에 관련된 것이 언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족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3주제로서 ESG 교육에 있어서의 초등교육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발표를 해주신 우리 호 교수님뿐만 아니라 연구를 직접 해주신 이선영 박사님이 어쩌면 본 연구가 최초의 시도일 것 같기도 해서 선행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업적이 나왔다는 점은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정말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주셔서 저로서는 만점이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